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2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상승. 집안 사고 뭐 했노? 자,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전국적으로 다 반등했습니다. 주택 사기에 더 부담스러워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상승했다면 다른 변수는 차치해두고 집값이 올랐어. 집값이라는 변수가 올랐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게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부산 지역. 자, 주택 가격을 살펴보시면 중위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왜 올랐냐? 예, 대출 금리가 올라서 그러합니다. 제목 이거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되겠죠. 예, 집 사기 부담스럽다. 소득은 줄어들고 대출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집 사기가 조금 더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잠자던 집안 깨어났다. 이렇게 하면서요. 대구 지역에 분양권 최근에 3개월간 거래량도 다 같이 상승했거든요. 거래량도 상승하고 이것도 상승하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왜 최근 3개월 만에 지표만 가지고 와서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작년 같은 기간과 견주어 봤을 때 거래량은 반토막입니다.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반의 반토막입니다. 반의 반토막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그 역할을 안 하더라.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8,400건 현재 진행 중. 요거 8,800건 정도 예상되고요. 4월의 거래량은 5,000건 정도 예상됩니다. 자, 작년에 판박이죠. 작년과 앞으로 당겼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지금 거래량은 더 증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없더라는 거죠. 대출을 너무 많이 땡겨 쓰고 나면 뒤끝은 없다. 제가 서울 거래량 이렇게 예측됩니다. 다음 달 4월달 거래량 5,000건 조금 모자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러면 대출은 많이 안 늘어났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거래량은 폭증하는데 대출이 안 늘어날까 그랬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이때 거래량 증가시키고 보통 3개월 정도 안에 한 달, 두 달, 세 달 안에 등기 치우는 비율이 95%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3월 달에 계약했는 거 이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이런 거 막 받기 시작할 겁니다. 대출 막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대출 갑자기 확 늘어날 겁니다. 서울의 거래량이 80% 증가했고요. 지방도 거래량이 40% 정도 증가했거든요. 고스란히 대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돈 다 땡겼으면 끝이라는 말씀 계속 드렸어요. 자, 경제 성장률 1.5% 정도 예상하고 물가 상승률 2.3% 정도 예상하고 그래서 요렇게 증가하는 만큼 대출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연초부터 나왔죠. 그 대출 우리나라식 대출 총량제죠. 근데 성장률이 1.1% 심하면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가 상승 많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1년 전 대비 24%나 하락했습니다. 24%. 물론 다른 요인들로 관세나 다른 요인들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겠지만 기름값 하나만 놓고 보면 환율과 저 딴 거 많이 안 보잖아요. 환율과 기름값 요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 이미 올릴 거 거의 다 올렸죠. 예. 뭐 탄핵 전국을 맞이하여 어수선한 틈을 타가지고 올릴 부분 다 올랐습니다. 대출 그만큼 안 늘어날 수 있다. 예, 환율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 그래도 부산은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수도권이야 원체 뭐 정치인들도 수도권에 집 한 채씩 다 있으니까 수도권 살려주죠. 세종시 선도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살려주죠. 부산 북구 강로 시대 이런 것들 하고 뭐 해수부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부산은 뜰 요인이라도 있다. 중간에 대구만 불쌍합니다. 대구는 진짜 낙동강 오리알.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이걸 집사라는 시그널로 보시면 좀 오산일 듯 합니다. 그 대신 집값으로 인해서 세금으로 후들겨 패지도 않겠다. 또한 제가 이 이면에는 집을 띄우기 위한 정책도 하지 않겠다. 분명히 이것이 이면에 있을 듯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지표들 한번 확인해 보면요. 나스닥 22,000까지 갔던 것이 16,000 조금 위에까지 꼬라박았다가 반등했다가 와리가리 하는 상태. 예, 고점 대비 한 18% 정도 떨어져 있고요. 금값은 불과 한 1년 정도에 한 2,000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거의 3,500불.
어마무시하게 올랐고요. 테슬라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보다 못한 상태로 내려와 있고요. 금값이 치고 나가니까 비트코인, 야, 나도 안전자산이야, 나도 관심 좀 받자 하면서 조금 반등해 있는 상태. 국채금리는 많이 반등했습니다. 요거 3.8%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 4.5%를 찍었다가 요 정도 수준이고요. 요거 5%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게 높아지면은 시중 금리도 높아진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요 정도만 살펴볼게요. 제가 방송은 준비는 계속 해놓고 PPT 자료 다 만들어 놓고 목이 아파서 방송을 찍지를 못했었네요. 이해해 주실 거죠? 네. 매도 물량은 계속 그 상태. 전세 물량은 뭐 크게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부산 아파트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가 껑충 뛰었듯이 부산 아파트 거래도 껑충 뛰었습니다. 3월에 부산 거래량,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암울하게 예측했죠. 왜 대출이 뻔하게 정해져 있고 상황이 그러한데, 근데 제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작년 말 연초에 상반기 별다른 이슈가 없을 때 전약 후강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올해 근데 상반기에 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린 것 같습니다. 부산의 3월 거래량은 2,600건 정도 예상되고요. 4월의 거래량이 2,400건, 2,500건.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좀 줄어들죠. 갑자기 에너지 떨어집니다. 대출 총량제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후드로 패지는 않겠다. 알아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후드로 패지는 않겠다. 다만 띄우는 정책도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경제 산적화 문제 너무 많거든요. 경제 성장률 1.1%. 아이고야,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부산 젊은이들 다 부산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자, 6억 이상 거래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 분발하는 사이 부산도 우리도 분발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물론 고가의 아파트 거래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익비치부터 시작해서 10억을 넘어서는 아파트들, 대형 평형들이 주로 줄을 이루고 있고요. 국평 중에서도 10억 넘어가는 것들 보이고, 고점 대비 하락률 별로 없는 것은 신축. 그 외에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20% 가까이는 하락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맨날 요 가격대, 3층이 요 가격대면 다른 층들은 조금 더 높을 걸로 보여지네요. 6억 이상도 많았고, 삼익빛이 또 다시 맞죠. 완전 초고층으로 하려 그러다가 그거 분담금 안 된다. 세월호 네월호 언제 지어질지도 모른다. 계속 와리가리 하고 있다가 정말 서울에는 엄마, 부산에는 삼익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입이 많으면은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의 가격들, 가격은 빠르게 훅 지나갈게요. 크게 변동 있는 모습들 보이지는 않죠. 조금 올랐다고 하면 오른 거 그대로 보이면 됩니다. 신고가는 신고가대로 봐주고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아파트들은 그래도 체면치레는 좀 하고 있네. 가격이 내려올수록 더 힘들구나. 잘 안 팔리는구나. 이런 느낌. 팔려 그러면은 과거의 아파트 값을 생각하면 정말 못 팔죠. 한 5억짜리 물건이 3억 5천, 고점 대비 30% 하락이 3억 5천 되어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이 집 가격은 그 고점의 5억입니다. 내가 그걸 집을 2억에 샀건 3억에 샀건 그건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내 집 가격은 여전히 5억입니다. 그래서 매도자와 그 매수자가 참 절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팔라 그러면 가격 3억 아래만 내려와도 앞자리가 다 6자잖아요. 30 몇 %씩 거의 하락에 있는 이런 상태. 애매합니다. 고점에 잡은 사람은 이런 것도 못 던질 것이고, 그나마 싸게 잡은 사람들 한 개씩 정리하는 것도, 다주택자라면 정리하는 것도 굳이 않아 보입니다. 자꾸 연식 오래되면 자꾸 수리할 부분 생기고 집이 험해지면 또 험한 세입자들 또 들어오면은 계속 분쟁만 생기고 한두 번만 속 시끄러워도
아이고, 내가 이거 말랐고 이런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자, 분양권 거래량 부산 그래도 분양권 거래량 잘 나왔어요. 전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 전세 거래는 딱히 그렇게 많지 않은 느낌. 하지만 4월의 전세 거래량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다른 지역들은 4월 되니까 전세 거래가 좀 많이 빠지는데 부산은 그래도 워낙 인구빨이 있다 보니까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빨로 파란색과 견주어 봤을 때 전세 금액 그때보다 살짝 높긴 해요. 살짝 높긴 해요. 왜? 사람들은 더 좋은 어차피 전세 사는 거 조금 더 씁니다. 조금 더 써서 조금 더 괜찮은 집 이렇게 구축은 조금씩 비어가고 과거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비어갔잖아요. 옛날에 뭐 양옥주택 2층짜리 뭐 이런 것들 있는 거 보면은 거의 뭐 집은 2층 이렇게 있어도 위에 뭐 이렇게 비어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주택에서 살던 인구가 아파트로 많이 빠져나왔다면 지금은 좀 저가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비싼 아파트로 이렇게 옮겨가고 이쪽이 조금 덜 빠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어딜 가나 이 4억 이상 전세 비중은 다 줄어들어요. 금리가 아까 높아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높아졌다는 말씀 드렸죠. 네, 금리가 높으면 고가의 전세 감당하기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네요. 시청 감사합니다.